저는 오늘 만성질환의 원인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우리 생명 활동의 약 10 내지 15%는 유전자가 조절하지만은 그 나머지는 환경이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의 대부분은 생활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이 되며 결국 이것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기관계 변화다거나 질병의 감수성, 스트레스 반응, 행동, 수명 등이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 질병이다거나 감염성 만성 질환과는 다르게 비감염성 만성 질환은 대부분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습관, 생활습관, 공해물질 또는 스트레스, 여기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생긴 단백질이다거나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약물 치료는 이와 같은 호르몬 변화를, 단백질 변화를 차단한다거나 또는 효과를 증진시키는 이런 대증요법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질병의 원인 치료는 되지 않고 일시적인 대증 치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의 원인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공해, 스트레스 이런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한국인의 사망 원인 질환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보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는 감염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았고, 새마을 운동한 이후에는 순환기 질환과 암 질환이 급격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이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변하게 되는데, 결국 만성질환 원인은 생활 습관의 변화, 즉 음식과 영양, 운동과 손상 또는 흡연, 과음이다거나 환경 오염물, 그래서 공기, 토양, 물, 음식물 오염, 이것은 우리가 사용한 살충제다거나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에 의한 공해물질 또는 중금속, 식품 첨가물이다거나 아니면은 미생물의 감염, 자외선, 방사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발병 기전은 어떤가? 이 발병 기전은 이와 같은 근본 원인에 의해서 결국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과 인체 기관계의 기능 장애가 생겨서 만성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MDS 종합검진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 끝에 병력, 주로 이제 설문지로 대체를 합니다만은 병력과 일반 혈액 검사를 가지고 질병이나 증상의 발병 원인과 기전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현재 MD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존의 종합검진하고 지금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분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가 심해서 직장을 휴직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왔던 케이스인데요. 주로 갑상선염, 심방세동이 있었고 1년 전부터 피로가 생겼는데 근래 들어서 직장 내 정근이 돼서 하루 4시간 동안 출퇴근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년 전부터 부정맥약을 간헐적으로 먹다가 녹내장이 생긴 적이 있어서 중단했고, 또한 그러나 근래 다시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만성 피로가 심해져서
진료 결과 갑상선염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부정맥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장 건강이 좋은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분의 일반 혈액 검사를 우리가 MDS 진단용 혈액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보다는 약간 검사 항목이 많기는 하지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전통적인 판독 방법, 즉 참고 범위로 판독을 한 전통적인 혈액검사 판독 소견으로는 이분에서는 철분 과잉, 저장 처리 증가,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외에는 다른 소견을 볼 수가 없습니다. MDS 그 원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외에도 위산 분비능 검사다거나 혈액 중금속 검사 이것을 더 추가했고, 또한 일반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환경 공해 물질의 노출 예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했고, 우리가 설문지 분석 결과 생활 습관, 환경 공해물 노출에 대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그래서 운동이 정도, 수면이 적절한가, 아니면 환경 독소에 오염이 됐는가, 식습관은 좋은가, 생활 스트레스는 어쩐가, 중금속은 오염이 없는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어쩐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는데, 이분에서는 생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운동이 좀 부족하다, 그 외에 환경 오염이 좀 있는 것 같다, 식습관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얻었습니다. 혈액검사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영양 불균형으로 마그네슘 부족, 철 과잉, 호모시스테인 증가 또는 비타민 B9, 12 부족, 소화기계는 장루수증이 있고 담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반응계로 에는 스트레스 반응계 기능 부전이 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다, 혈당은 100일로 약간 올라가고, 또한 환경 중독과 산화 스트레스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고, 저장 처리 증가되어 있고, 면역계에서는 염증 속에 있다. 아까 병력에서는 우리가 설문지 조사에서는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스트레스하고 또한 환경 공해물질 오염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혈액검사하고 설문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분의 발병 기전과 원인을 요약해 보면,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지속인자는 결국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환경 독소, 그다음에 스트레스 반응계의 기능 이상에 따른 에너지 부족하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 때문에 증상, 즉 만성 피로가 온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유발의 인자로서는 심한 스트레스, 환경 독소 노출, 선행인자 수는 어려서부터 장이 이상했다던가 아니면 위산 저하,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선행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검사 이상에 대한 해석 및 추가 검사는, 이분은 난치병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 조사로서 음식 과민 반응 검사다거나 타액 호르몬 검사다거나 유기성 검사 같은 검사를 했고, 그 외에 마그네슘 부족한 이유, 요거는 섭취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위산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햇빛 노출이 부족해서 흡수가 안 돼서 이럴 수도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철분 과잉은 이것은 그 철분제 과잉 복용보다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처리 상승으로 이렇게 보이고, 호모시스테인 증가는 위산 저하고 채소 섭취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치료 계획은, 이분은 결국 스트레스 반응계 이상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스트레스 조절 요법이다거나 또는 강장제 같은 이런 그 식품을 쓸 수도 있고요. 장 보건 치료로 결국 장이 나빠진 원인을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위산 저하를 교정해주고 유산균을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를 하고, 해독 치료는 결국 지금 현재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해독해내고, 그 외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해주는 치료, 항산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운동 부족은 계획을 세워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제거해야 할 것하고 보충해야 될 것을 대개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MDS 원인 분석 프로그램을 어떤 환자들이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화기 질환으로 위식도 역류증, 잘못하면 평생 위산 억제제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이다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축성 위염, 장상폐쇄, 왜 알러지, 아토피 질환들은 다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근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피로, 서문 근육통,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다거나 당뇨, 대사증후군, 우울증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질환으로서 월경적 증후군이 나거나 갱년기 증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명, 치매, 암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에 현대의학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2기과 이상의 복합 진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인 미상의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런 원인 진단에서는 꼭 병명이 나와야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관계 이상이다거나 영양 결핍 이런 거를 환경오염을 해결해 주면은 대개 증상이 좋아집니다. 예비 임신부다거나 불임 클리닉,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질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되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 진단을 하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